건강한 우리 몸. 건강한 우리 몸. 오늘도 남도마실의 허준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김철영 과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시상에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3명이 고혈압입니까? 네, 그 정도로 굉장히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근데 고혈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네, 그래서 혈압을 재면 네. 두 개의 수치가 나오는데요. 예. 높은 것이 최고혈압, 낮은 것이 최저혈압인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고혈압이 120 이하, 그리고 최저혈압이 80 이하일 때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최고혈압이 120에서 140 사이일 때, 혹은 최저혈압이 80에서 90 사이일 때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하고요. 그리고 최고혈압이 140 이상, 혹은 최저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고혈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고혈압 중에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고혈압을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고혈압 환자분들의 90% 이상이 이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인 질환이 발견이 안 되버려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콩팥에 문제가 있다든지 네. 심장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원인 질환이 있는 건데 네. 그런 특별한 장기에 이상 없이 오로지 혈압만 높은 그런 걸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한번 혈압을 쟀는데 네. 수치가 높다고 바로 고혈압을 진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혈압 측정 전에는 최소 5분 정도는 안정하고 그리고 조용한 환경에서 측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 2분 정도 간격을 두고 적어도 2번 이상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고요. 네. 그리고 그 한 번이 아니라 며칠 뒤 이렇게 매일 꾸준히 혈압을 측정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네. 막 음악을 막 쿵짝쿵짝 듣다가 딱 하면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상황에서는 안 높은 게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안 높으면 그것도 이상한 예, 거예요? 예. 어렵습니다. 조용하니. 자, 10명 중에 3명이 고혈압이라는데요. 자, 주변에서도 흔히들 이제 앓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샵9930 카카오톡 오픈 등만 지정남의 남도마실에 문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렇게 막 흥분돼 있다 쿵짝쿵짝 할 때도 이렇게 높게 나오지만 긴장하면 더 이렇게 높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백의 고혈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서 백의가 하얀 가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입은 하얀 가운만 보면 네. 긴장을 해서 혈압이 높아지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병원에서 의료진이 측정하면 고혈압인데 진료실 외에 그러니까 댁에서라든지 이렇게 잰 혈압은 정상적인 경우로 고혈압 환자의 약 15% 많게는 30%까지가 이 백의 고혈압에 속하는데요. 우와. 네,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많네요. 속하는데, 네. 이게 가운만 보면 그냥 땡땡 얼어본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네. 자꾸. 그리고 혈압 잰다고 하니까 이제 긴장을 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 백의 고혈압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혈압약을 드시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고혈압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댁에서 지속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면서 지켜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요새 이렇게 혼자 앉아서 이렇게 잴 수 있는 기계들도 막 정말 여러 군데 있잖아요. 병뿐만이 아니고. 네, 맞습니다. 그때도 긴장이 돼요. 예. 그래서 조금만 그 기준치 넘어갔다 하면 막 마음이 쿵쾅쿵쾅 하는데, 야, 이런 경우가 있구만. 30%라니 백이 고혈압이 이것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근데 그러면 반대로 병원에서는 정상인데 집에 와서 재볼게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 집에 또 누군가 긴장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서 이것을 가면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가면 고혈압이요? 네, 가면 쓴 것처럼 우리가 진료할 때는 드러나지 않는데 진찰 시에는 정상 혈압인데 평소에는 고혈압을 나타내는 상황으로 요것을 백의 고혈압의 반대라고 해서 역백의 고혈압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가면 고혈압은 일반적인 고혈압보다도 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고혈압이네요. 가면을 썼네요. 그러면
이게 병원에서는 정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방치. 네, 그래서 되니까. 위험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 그래요? 지금 이야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정말로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경우가 있구나 싶어서요. 그러면 최고 혈압하고 최저 혈압 차이가 많이 나도 안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한데 네. 최고 혈압하고 최소 혈압의 차이를 맥압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 혈압이 120, 최고 혈압이 120, 최저 혈압이 80이 나왔다고 하면 맥압은 120하고 80의 차이인 40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상적인 맥압은 이 최고 혈압과 최소 혈압의 차이가 35에서 45 정도가 제일 이상적이라고 보고요. 이 맥압이 클수록 혈관 탄력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혈압이 정상 범위에 들어오시더라도 맥압이 크다면 향후에 혈관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고혈압이 이제 많이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뭐 갑자기 아버지 저 결혼하세요. 뭐 지금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 외에는 뭐 딱히 증상이 없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조용한 살인자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독감 그때 시간에 해열제 같은 경우는 열이 체온계상 높더라도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굳이 드시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혈압은 반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혈압은 증상이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관리되지 않으면 혈관 질환을 유발하고 다른 장기의 손상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혈압이라는 단어 자체가 혈액이 혈관벽에 가는 힘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높다는 것은 증상의 유무를 떠나서 그만큼 혈관에 무리를 준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혈관을 빨리 노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아서 혈관이 손상되게 되면 결국에는 터지거나 막히게 되는데요. 심장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 그리고 뇌혈관이 터지면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깜짝 놀란 게 그러네요. 그 심장혈관이 딱 막혀버리는 순간 이래서 조용한 살인자 이런 벼로가 있구만요. 이야, 그래요. 자, 30% 우리나라 성인 30% 이상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눌게요. 이 깜짝 놀란 이 흥분된 마음을 쫙 가라앉혀야 고혈압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현의 소세원 듣고 올게요. 원장현의 대금 연주로 소세원 듣고 왔는데요. 혈압 재는 곳에서 혈압을 잴 때 이 음악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렇게 엑스레이 같은 거 치과에서 찍으면 음악 나오잖아요. 고향 뭐 이런 음악 나오는데 그거 말고 요 소세원이 나와야 되겠네요. 천안히. 자, 오늘은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 이 혈압이 140, 90 이거 이상이면 무조건 약을 먹어야 됩니까? 1이라도 높으면? 그게 좀 애매한 부분인데 그래서 120, 80이 정상혈압이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혈압은 또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60세 이하인 분들은 140, 90을 기준으로 해서 좀 넘어가면 혈압약 복용을 시작하는데 60세가 넘어가는 분들은 150, 90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일본 쪽의 의사분이 쓴 책에 따르면 거기서 그분은 또 자기 나이에 플러스 90까지는 최고혈압이 자기 나이 플러스 90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거든요. 다만 뇌졸중의 과거력이 있으시다든지 또는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도 함께 있다면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고혈압의 기준보다 더 낮은 혈압이라고 하시더라도 혈압약 복용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번 혈압약은 평생 먹어야 된다. 이게 이제 처음 약을 처방받고 먹으려고 할 때 겁나 좀 그렇거든요. 마음이. 맞습니다. 이제 평생 다 이 약 먹고 살아야 되냐. 답답한데요. 어쩝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틀린 말은 아니신데요. 이 혈압약을 먹고 혈압이 너무 낮아진다든지 또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이상은 거의 평생 드신다고 봐야 하고요. 혈압약 끊는 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근데 10명 중에 1명 나올까 말까로 굉장히 드문 편인데요. 선생님 정말 밀당을 잘하십니다. 혈압약 끊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지만 10명 중에 1명.
그래서 그 혈압약을 끊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리바운드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예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40, 90이라서 혈압약을 복용하기를 시작했고 예. 그래서 혈압이 120, 80으로 안정된다고 했을 때 네. 근데 이때 혈압약을 갑자기 끊어버리면 다시 140, 90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높이 150, 100 이런 식으로 더 높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약을 드시다가 끊어버리면. 용수철처럼 그냥 아, 팍 예, 튀어나온 건가요? 용수철. 예. 그래서 이게 또 혈압약뿐만 아니라 모든 약들이 이런 리바운드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서 예, 그런 걸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혈압약을 먹으니까 혈압약을 먹으니까 괜찮겠지 생각하시는 예, 분들이 많은데 혈압약을 드시더라도 꼭 혈압계를 사셔가지고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백의고혈압 혹은 반대로 감염고혈압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만 혈압을 재시면 안 되고 꼭 댁에서도 측정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집에서도 이제 고혈압을 앓고 네. 있으면 그러면은 정확해야 되잖아요. 집에서 만약에 재는했을 네. 때 언제 재는 것이 좋을까요? 네, 그래서 혈압은 언제 재냐 또는 어떻게 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긴장되는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그래서 같은 시간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측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보통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측정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아침의 경우에는 기상 후에 1시간 이내에 네. 그리고 고혈압약을 드시기 전에 그리고 아침 식사 전이 좋고요. 저녁은 주무시기 전에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잴 때는 이 팔뚝에 감는 커프라고 하는데 그 네. 커프 높이하고 심장의 높이를 같게 해서 측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누우신다든지 네, 네. 서시지 말고 의자에 앉은 상태로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다음에 측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요. 야, 집에서도 이렇게 계속 재는 게 좋다 이 말씀 듣고 저희 엄마도 이제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신데 네, 네. 집에서 아예 안 재시니까 네. 뭐 혼자 어떻게 또 어르신이라 네. 갑자기 그 생각하느라고 조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걱정이네요. 그러면 한방으로도 혹시 치료가 가능해요, 고혈압?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혈압약은 보통 한 번 드시면 평생 드시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 혈압을 쟀는데 만약에 많이 높다, 170, 180 이렇게 나온다 하면 그거는 약을 먹는 게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고혈압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떨 때는 140이 좀 넘었다가 어떨 때는 또 정상으로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셔가지고 혈압약 복용이 망설여지는 분들이나 그리고 고혈압약을 이미 드시고 있는데도 여전히 혈압이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런 한의과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고혈압이라고 하는 게 결국 혈액순환이 떨어졌을 때 그거를 보상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혈압도 다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염식 덜 짜게 드시는 거 하고 운동인데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던 한방치료를 하시던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혈압 조절이 잘 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치료를 통해서 혈압이 잘 조절된다고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나중에 혈압약 종류가 하나씩, 2개씩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요. 결과는 분명히 원인이 있으니 그 네. 원인을 해결을 해야지 결과가 달라질 건데 생활 습관. 네.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예전에 케냐의 유목민 집단하고 네. 런던의 공무원 집단의 혈압을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예상하시겠지만은 케냐의 유목민 집단이 혈압이 더 낮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활동적인 운동하고 시기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운동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네, 그래서 혈액순환을 좋게 하는 운동은 뭐든지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그렇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몸무게가 꼭 빠지진 않더라도 혈압이 어느 정도 낮아질 수가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운동이 빨리 걷기와 계단 오르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드린 부분인데 평소보다 심장박동이 빨라지면서 약간의 땀이 나는 그 정도의 강도가 좋고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운동 중에 심박수가 1분당 110회에서 한 120회 정도의 강도가 적합하고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리고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은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 이런 운동은 혈압을 떠나서 치매라든지 당뇨의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네, 많이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걷기가 참 좋은 네. 운동이네요. 네. 그러면 네. 운동을 할 때 막 대고 막 뛰어보면 또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특히 운동을 이렇게 특히 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네. 주의하실 게 운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주의할 게 운동 시작 전에도 혈압을 한번 재보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 또 이렇게 운동을 해버리시면 혈압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운동하는 그 순간에는 그래서 기준을 최고 혈압이 200 혹은 최저 혈압이 110을 넘는다면 일단은 그 순간에는 운동을 하지 마시고 조금 안정을 취하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온이 가장 떨어지는 새벽이라든지 또 저녁 늦게 네. 기온이 많이 떨어졌을 때 그 시간대는 운동하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게 겨울이 시작 즈음에 어르신들 그 슬픈 소식들이 많이 오는 네, 경우를 봤어요. 네. 이것과도 좀 연관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날씨가 아무래도 음. 추워지면 혈관들이 이렇게 수축을 하면서 네.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네. 그래요. 걷기가 가장 좋은 운동인데 하기 전에 꼭 혈압 재고 뭐 스트레칭을 좀 충분히 풀어주고 난 다음에 네, 또 네, 해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그래요. 오늘은 조용한 살인자 고혈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정말 저 같아도 그 약을 계속 이 경계에 섰을 때 먹어야 네, 되나 어째야 되나 할 때 한의원을 한번 찾아가 봐야 되겠구나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선택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과장님 살펴가십시오. 예, 감사합니다.